합격하는 자기소개서의 가장 핵심은 저는 소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냐면요. 이 직무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이 직무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지원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원자는 여러분들 못 이겨요. 이런 지원자들은 소위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또 뒷부분에 말씀드릴 규칙들 안 지켜도 돼요. 왜? 결국에는 평가자가 자기소개서 볼 때 어떤 문장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문단을 띄워놓는 어떤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겠지만 얘는 뭘 하네야? 라고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적습니까? 여러분들 앞부분에 이력서에 관련된 타이틀 경험을 적잖아요. 경험의 타이틀을 적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런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있겠죠. 자기소개서 와 이런 걸 해봤네? 와 이런 것까지 해봤단 말이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게 최고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결과를 보고 배운 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강력하면 사실 자기소개서 통과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강력한 소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관련된 이 직무와 이 산업과 관련된 경험과 경력이 되겠죠. 제 영상 중에 그 직무에 관련됐었나요? 아무튼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공장에서의 그 생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경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녹이냐? 인문상경이신 분이 공장에 들어가서 생산 공정에 투입돼 가지고 직접 생산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는 조금 확률이 낮으니까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인쇄 공장에서 하루 정도 일해봤거든요. 그 냄새랑 싸우면서. 왜냐하면 그런 게 좀 단가가 세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하루 하고 나니까 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야 진짜 공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겹구나. 정말 지겨운 거고 정말 단순 반복의 일인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나는 그러면은 최적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었고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 화학약품들의 냄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뭐야? 이 냄새를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그냥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투입되어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이가 일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냄새를 나보다 더 못 참어. 그래서 그 공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즉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협력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었던 것 같아. CVD 공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반도체를 지원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 장비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이러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그 장비 자체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 본 것 뿐이고 내가 히팅 장비를 한 것도 아니고 난 들어가서 그냥 뭐 하나 조였을 뿐이야. 아니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품질 검사만 했을 뿐이야 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결국에 플랜트 쪽이나 생산 기술 아니면 생산 관리 쪽으로 들어갈 건데 그런 데 있어서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었고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야 뭐 조심하고 특히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듣잖아요. 그래서 공정 과정에 있어서의 내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기회가 흔치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내가 봐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 친구는 CVD 공장에서 있어서의 어떤 제품을 만들었네요. CVD 맞죠? 기억이 제가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아무튼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보죠. 그럼 그분한테는 이거 100% 물어봐요. 면접 때 어느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곳이었어요? 이름은 뭐예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면접관과 소통할 수 있고 평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 소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무와 연관된 경험, 경력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질문 참 많이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저는 그냥 단순한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판매 아르바이트는 딱 두 가지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객 만족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고객들 아니면 간헐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우연하게 찾아온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썼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인데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 손님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는 자기소개서는 그런 걸 적어주는 거예요. 면접 때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제가 3번째 찍었던 영상인가? 지금 타이틀은 내가 했던 경험 아니면 그 회사의 뭐 경험 맛있게 얘기하기 뭐 이런 타이틀로 적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 이제 이 위쪽으로 보시면 나갈 것 같은데 뭐냐면요. 영업이 됐건 마케팅이 됐건 결국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되게 잘하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똑같은 A라고 하는 제품을 팔기 위해 이 지원자는 어떠한 전략을 썼을까? 즉 전략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바라본다는 측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적으실 때도 가급적이면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루에 그냥 단순하게 판매하라는 일을 맡았는데 나의 도전적인 목표는 뭐야? 내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손님들의 성향이 무엇이어서 나는 이 손님들을 단골 손님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단골 손님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매출이 좀 올랐네?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나 매출을 얼마에 도전해볼까? 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그 경험 말씀드리면 저는 군대 말년휴가 나와서 그 지하철에서 보면 샌드위치 만드는 그러니까 식빵 토스트죠. 토스트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늘 어떤 그런 곳에서 뭔가 먹을 때는 양을 좀 애매하게 주잖아요. 저는 반찬도 그렇고 애매하게 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가자마자 꼭 그래요. 반찬 많이 주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토스트를 만들 때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이 좀 되게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라고 아시나요? 그 인덕원역 거기에서 했었는데 인덕원역이 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는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나가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저는 한창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막 사람들 만나고 싶고 막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을 제가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카세트를 가지고 가서 음악을 좀 크게 틀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저작권이고 이런 거에 별로 없었으니까 되게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 건지 쳐다볼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온다면 저는 손님한테 꼭 물어봤어요.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드릴까요? 조금 드릴까요? 그러면은 누가 적당하게 주세요? 아니면 누가 조금 주세요? 이럽니까? 많이 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진짜 많이 드립니다. 라고 해요. 쳐다보죠. 저를 쳐다보고 웃어요. 네가 많이 줘봤자 뭐 얼마나 주겠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저는 식빵의 그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꼬다리빵 원래 그건 못 팔게 돼 있어요. 양면이 이렇게 한 면씩만 돼 있는 빵 있지 않습니까? 전 거기에다가 드린다고 양해를 드린 다음에 양해를 부탁한 다음에 대신에 이 안에 있는 양을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사실 그게 원가에 있어서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항상 그 소액에 들어가는 그 소스 뭐 이렇게 풀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토스트에 들어가는 그 부분 항상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어찌됐건 남을 양이니까 저는 많이 줘요. 진짜 봄이 이렇게 받아 드시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파셔도 돼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분은 와요. 와요. 그런 식으로 저는 단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스크림도 팔았었는데 아이스크림도 꼭 물어보죠. 진짜 많이 드립니다라고. 저 진짜 많이 퍼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저긴 진짜 많이 주는 집이다. 그럼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양을 조절해요. 오늘은 조금만 주세요. 오늘은 적당하게만 주세요. 그럼 뭐예요? 손님과의 라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 단골 손님들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걸 하진 못했었는데 아무튼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해본 경험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메시지도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쳤는지 그리고 내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폈는지 여러분들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식으로의 내용을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단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쭉 훑어봐라.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MC 스퀘어를 매핑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가 그럼 매핑을 했어. 그럼 각각의 내가 어떠한 소재를 쓸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대신에 가장 강력한 소재 어떤 겁니까? 그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험 혹은 경력은 가장 중요한 곳에 써야 되겠죠.
아까 현대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2번이 되겠죠. 네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 직무와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아니면 간접적이더라도 내 경험을 쭉 정리를 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직무 그 소재를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왜?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격하는 자소서 룰 8가지 룰은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